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쩐지 예전 같지 않게 좋아한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생각 말이죠. 누군가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일이 꼭 거대한 벽을 마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표현이 왜 이리도 어려워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과 경험,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참 쉬웠던 일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좋아 하고 서슴없이 말했고, 친구에게도 너 좋아 하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 단순한 표현조차도 쉽지 않은 숙제처럼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한계인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각자의 역할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기대와 제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서 오는 무게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호감을 표현하기 어렵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지나친 애정 표현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덜 살피게 된다는 연구 결과처럼 우리는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 스스로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정보 획득 능력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타인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호감 표현의 기회 자체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점점 더 서툴러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스트레스나 고민을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나누고 함께 웃고 울며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스트레스나 감정을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고민이나 어려움을 혼자 끌어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타인에게 기대거나 의존하는 것을 약점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고, 그 결과 타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마저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호감 표현 역시 감정 표현의 일종이기에 이러한 경향 속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면서 우리는 내면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대신 마음속 깊이 가두어두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혼자 해결할 수 있어, 혹은 굳이 내 감정을 드러내서 남에게 폐를 끼칠 필요 없어와 같은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러운 호감 표현조차도 불필요한 행동으로 치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형성되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겪는 수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혹은 실망하지 않기 위해 감정의 표현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된 행동이 호감 표현이라는 긍정적인 감정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마음의 문을 더욱 굳건히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큰 이유는 고정관념과 소통 부족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관점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곧 정답이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젊은 세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호감은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싹트는 감정인데,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면 호감이 자랄 공간 자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닫힌 마음은 닫힌 입으로 이어지고 결국 좋아한다는 표현은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념을 넘어 세대 간의 단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의 경험과 가치관 차이가 커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호감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자신의 표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익숙하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만 감정을 나누려 하고, 새로운 관계에서는 더욱더 조심스럽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은퇴나 자녀의 독립 등 삶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교류가 사라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죠. 이는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교류를 멀리하거나 대화를 단절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호감을 표현할 대상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의 단절은 마음의 문을 닫아걸게 만들어 표현의 기회를 더욱 박탈합니다. 특히 삶의 역할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호감 표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고 타인에게 다가가는 시도를 주저하게 됩니다.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호감을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관계가 더욱 단절되고 그로 인해 외로움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위축은 자신감의 하락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결국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용기마저 잃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에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값을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나 나이가 들면 감정 표현에 절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죠. 이러한 인식은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며 호감 표현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나이 들어서 주책이다라는 식의 비난을 들을까봐 혹은 그 나이에 뭘 저런 걸 좋아한다고 난리냐는 시선을 받을까봐 미리 위축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억압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맞추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호감이라는 순수하고 긍정적인 감정마저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표현하려 하거나 아예 표현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하고 억제하는 데 익숙해지며 이는 호감 표현의 기회를 점점 더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좋아한다는 표현이 어려워지는 이러한 심리적 변화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첫째,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공유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 즉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도 해당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때로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글을 쓰거나 예술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트렌드나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유연한 태도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호감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고정관념을 허물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배우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호감 표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칭찬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이는 다시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아올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하며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호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호감과 애정을 주고받는 법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동호회 가입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며 호감을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활발한 사회 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가 생기고 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호감과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활력을 유지하고,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이어져 호감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아한다는 표현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소중한 감정 표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호감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인지하고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어릴 적에 순수하고 거침없는 좋아한다는 표현은 아니더라도 삶의 깊이가 담긴 따뜻하고 진심 어린 호감 표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 나이에 갇히지 않고 좋아한다는 말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호감 표현은 단순히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합시다.